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딱 봐도 정말 변동성이 엄청 커 보이네요. 코스피 종가 3107.62선에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엔 965.11선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거래량도 뭐 꾸준히 있긴 했지만 오늘은 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인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 행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와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상위 순으로 살펴보자면 해운사, 디스플레이 패널, 그다음 조선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는데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HMM, 그다음 KASS 해운, 대한해운, 펜오션 뭐 이렇게 있고요.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엔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 정도로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라왔네요. 예. 현대 뭐 대우 한국조선 뭐 등등 해서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건강관리업체 서비스 이것 같은 경우에도 녹십자 랩셀 조금 많이 오르긴 했네요. 3.63%.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좀 잠시일 뿐일 수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지켜보긴 해야겠네. 근데 저는 바이오를 애초에 그렇게 다루려고 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쪽도 좀 많이 올랐고요. 은행 쪽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KB가 좀 떨어졌고요. 43,550원 총가 마감했고 이거 JB는 똑같고요. DGB는 60원 올라서 7,130선. 신한지주는 역시 믿고 갈만하죠. 증권 쪽도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땐 그렇게 좀 상승폭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오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원달러, 미국 USD 달러 같은 경우에 오늘 1104.0 원에 마감했고 지금도 뭐 계속 거래가 되긴 하겠지만요. 고시 환율료. 그래서 전일 대비 3전 떨어졌습니다. 엔화는 올랐고 유로화는 올랐고 위안화는 좀 떨어졌네요. 국제 금은 올랐는데 국내 금은 아직 좀 소폭 하락된 상태로 있고 두바이 유도 다 유가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60 정도에 거의 비슷하게 머물러 가는 수준으로 보여주네요. 근데 휘발유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전이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네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끝났고요. 이제 그 이번에 그 계속해서 똑같은 전일과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탑 종목, 거래 상위 종목 살펴보고요. 거래 상위 종목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가총액 순으로 살펴본 다음에 상승, 하락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뭐 추가로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 쪽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탑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종목에 서울식품 계속 나와 있네요. 이거 쿠팡 관련주로 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거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가 되었네. 인버스에 대해서 지금 좀
약간 열기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떨어지는 느낌이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오늘 같은 장에는 상승과 하락이 좀 컸던 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 2위는 할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좀 열기가 식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월 17일, 2월 18일, 예, 어제와 그저께 외인들이 사고 기관들이 엄청 샀습니다. 기관도 한마디로 하락에, 코스피 하락에 베팅을 했다는 거죠. 매수를 했다는, 곧버스 매수를 했다는 것은 오늘도 좀 기관은 매수하고 외인은 엄청나게 매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향이 좀 보이긴 했어요.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크게 판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생각보다 개인들이 많이 사주어서, 예, 저 같은 개미들이 많이 사주고, 또 뭐 슈퍼 개미들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마 이러한 저지선을 잘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인 같은 경우엔 지금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다가 이제 매도를 한번 해서 어느 정도, 네, 지금 상계 딱 중간 정도로 해서 상계시킨 것 같은데, 지금 3개월치도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1개월치로 해서 살펴보면 그래도 좀 매수 쪽으로 돌아선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이 곧버스 매수가 아니라 코스피를 이제 슬슬 이제 매수할 시기로 이제 점점 오는 것 같다. 매도를 하더라도 일시적인 매도는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매수하려면 좀 경향이 좀 강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코스피가 아마 과거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피라고 해서 박스권 코스피 장세를 형성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전부터 드렸어요. 대략 한 2850, 2800선부터 해서 3250, 3300까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렇게 하루해가 지는 것처럼 쭉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하향할 것 같다는.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횡보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빠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하루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할 것은 크게 없고, 개미분들이 잘 음, 생각해서 딱 판단하에 잘 매수를 해주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버스 ETF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 예, 곧버스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기관 쪽이 좀 더 재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한번 더 바꾸거나 할 것 같은데, 외인들은 이미 좀 많이 바꾸긴 했죠. 이제 슬슬 외인은 매수로 돌아설 것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예,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한 경향을 보여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순 매수를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곧버스 매도를 통해 가지고 코스피를 조금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3100선까지는 아직 약간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3000대부터 이제 슬슬 어떠한 그 ETF 상품이나 기타 등 뭐 선물 상품에 대해서 매도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인버스 상품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곧버스 상품 마무리하고 인버스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엔 중단기적인 어떤 시세 경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기관 같은 경우엔 그렇게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인버스 매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 점치고 있는 거니까요. 인버스 매수라고 2월 18일 날 인버스를 매수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락장에 걸었다라고 볼 수 있고, 매도를 했다는 건 상승하는 거에 좀 베팅을 했다라고 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한 50 정도까지는 뭐 한 중립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100단위 정도 넘어가야 제대로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이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곧버스보다 조금 더 길죠. 인버스 같은 경우에 길이가 단위 길이가 좀 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조금 쪽 그러니까 원래 더 떨어질 거라고 코스피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코스피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상품 조정을 좀 한 것으로 보이고요. 외인은 아직 조금 중립적인,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코스피가 이 정도면 중립적인, 예, 어느 정도 예견한 그 정도 지수까지 올라간 걸로 판단이 돼서 이종 거래가 그렇게 크게 트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곧버스와 인버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레버리지 한번 살펴볼게요. 코덱스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이것도 거의 중립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단기적으로 상품을 거의 단기적으로만, 초단기적으로 운영하고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요. 네, 이 정도면 중립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17일, 18일 정도에서 레버리지 매도를 했다는 거는 좀 상승할 어떤 여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다시 포지션 조정하고, 이 정도면은 상승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투자를 하지 않았나, 코스피 상승에 그쪽에 좀 더 베팅을 하지 않았나, 조금 매수 쪽에, 코스피 매수 쪽에 좀 치우치지 않았나, 조금 약간 중립에서 약간 치우친, 매수 쪽에 약간 치우친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코스닥은 오늘 4,605원에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 인버스 상품이거든요. 이건 인버스라는 게 코스닥 떨어지면 이 상품, ETF 상품 오르게 되어 있죠. 가격 상승. 근데 지금 코스닥이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하락한 상태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약간 괴리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 매니저들이 이쪽 그 증권 운용사 이런 데서 이제 계속 하는데 약간씩 괴리율이 있을 수 있어요. 괴리율이 약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건 이제 하루 이렇게 지나면 또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괴리율 같은 건 다 처리해 주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겠죠. 네. 그래서 살펴볼 수 있고, 외인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 뭐 거의 중립 정도로 볼 수 있고, 기관도 중립 정도로 볼 수 있긴 한데, 기관과 외인의 의견이 좀 다르네요. 인버스를 매도했다는 거는 상승하는 것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매도세가 외국인 매도세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기관 같은 경우엔 조금 매수를 했어요. 인버스 매수를 좀 한 거 치고는 생각보다 크게 팔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팔지 않았고요. 개인 매수의 3100선
이 반등한 것에 좀 오늘장은 의의를 좀 두고 싶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외인과 기관은 좀 의견 차이가 조금 보이기도 하고요. 약간 선물 어떤 상품, 어떤 펀드 상품에 대한 좀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아직도 그래도 보기에는 매도 쪽으로 조금 더 기관 같은 경우 매도 쪽으로 좀 더 가닥을 잡은 걸로 보이고요. 외인도 약간 매도 쪽으로 조금 더 기울지 않았나, 중립 쪽에서 약간 매도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양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근데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컸죠. 네, 대단합니다 역시. 그래서 이걸로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살펴봤습니다. 코덱스. 다음으로 좀 볼만한 것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금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죽어가지고 예전에 과거 명성에 비해서 많이 죽어가지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삼전도 봐야죠. 삼성전자 CS증권에서 좀 팔고 나갔고 외인 기관 다 팔았네요. 특히 근데 외국인 매도세가 강한 걸로 보이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주가 방어를 잘 해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가지고 조금 더 선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트를 좀 볼까요? 오늘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을 했을 텐데요. 진짜 특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전체적인 상승 흐름은 그래도 단기적 상승 흐름은 끊기지 않았는데 주봉이 조금 아쉽네요. 아직도 조금 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이런 걸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도 뉴스 한번 뜨면은 다 끝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약간 그 미래 먹거리 어떤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역시 삼성전자 주식은 역시 주식의 정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좀 비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8만원 전 79,000 그 원대 그 정도의 매도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 점을 정도로 한 수렴을 해야 79,000원 점 그 정도의 수렴을 해야 이제부터 좀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좀 뜨거웠네요. 네, 증시가 뜨거웠네요. 삼전 주식 봤고요. 제약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이 아직도 있고 코덱스 200 한번 볼까요?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 오늘 외인 순매도가 좀 많았다고 하는데 이건 작년 뉴스인 것 같고 외인 좀 팔고 기관이 많이 샀네요. 레버리지도 기관이 좀 샀죠? 네, 코덱스 레버리지도 기관이 샀었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상고에서에 대해서 조정을 좀 들어갔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반대로 외인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조금 팔긴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많이 팔지도 적게 팔지도 않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ETF 상품이 좋은 게 종목을 개별 종목을 좀 잘 못 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차라리 ETF 물론 이제 수수료, 기금이라고 할까요? 펀드 수수료가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종목이 오르는
이런 게 좀 구별이라고 할까? 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못 고르겠다 하는 분들은 ETF 쪽을 투자하는 편이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좋은 ETF를 찾아야 돼, 대신.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또는 이제 코스닥, 코스피 ETF는 코스닥 ETF 펀드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 연계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200이 타이거도 그렇고요. 타이거보다 근데 코덱스가 조금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사고 팔기가 쉽다 보니까 코덱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SK증권도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한전. 이 좀 미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 기준으로는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배당 락 이후에 이제 배당을 다시 받으려고 하면은 또 조금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하는데 그거를 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은 미래에 있던 걸 현재 가치로 당겨서 환산을 하면 이거보단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출판사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떨어졌네요. 투자 유의 떴고요. 나스닥 상장설에 급등했었는데 역시 찌라시였죠. 근데 이건 혹시 모르긴 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찌라시 같은 건 저는 안 믿어가지고 전 제 기준 그대로 진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찌라시가 돈다. 근데 제가 그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건 없고요. 그 전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급등했다. 하면 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데는 전 안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주린이들 안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 동향 봤을 때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매를 오늘 엄청나게 했네요. 역시나 그렇게 했고요. 이거는 쳐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과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 화웨이 리스크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미래가 조금 불투명하다. 아무리 좀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좀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올랐네요. 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좀 잘하긴 하는데 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좀 빨리 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긴 하겠지만 브랜드 값이 있으니까요. 확실히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상품들도 좋고요. 근데 요즘에 좀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기술력 하나로는 미래 산업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이 지금 주가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 오늘도 여건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역시 떨어지고요. LG전자도 오늘 조금 떨어졌네요. KB금융도 아까 떨어진 거 확인했고요. LG전자 한번 볼까요? 신용등급 7년 만에 블라블라블라. 당기순이익이 진짜 엄청난데 5%면 와 대단하다. 근데 순이익률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영업이익률 이 정도고 순이익률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외인 팔고 기관 팔고요. 2020년 최근 분기에 어땠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퍼스치도 엄청 개선되고, 와, EPS가 엄청 늘어났네. 주당 순이익, 현금 배당 올라갔고, 2020년 9월달에 어닝 서프라이즈였네. 12월달에는 당기 순이익이, 와, 엄청난데. 퍼차트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분기기 기준으로 봤을 때 투자 활동은 좀 위축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재무 현금 흐름, 이거 FCF는 뭘까요? 뭐가 안 뜨네. 이자 발생 부채,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2019년 비교해서 큰 차이 없어 보이고, 영업이익률이 이때 컸는데 2월달 6월달에 예, 조금 컸는데 이 정도면 괜찮게 유지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졌네요. 그래도 한 150%면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좋지도 않다 라고 생각이 되고, EPS 퍼 19, 25, 19, 17, 12 정도로 보이고, BPS 현금 배당 수익률 0.38, 성향 이거 000 아직 정확히 안 나왔나 보네요. 목표가는 원래 거의 도달하기 힘든 걸 목표가로 거의 선정할 가능성이 제 기준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목표가는 거의 도달하기 힘들다. 거의 도달한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도달하긴 하겠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코로나 시기로 해서 주가가 엄청 떨어졌을 때 그때 목표 주가를 조정해가지고 좀 하향 조정해가지고 그런 거는 도달하긴 하겠지만 상승 하락 이렇게 번복되는 장일 때는 그게 계속 혼합돼 있고 혼란한 장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LG전자 이렇게 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도 훌륭합니다. 다만 단기 조정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좀 보여지네요. 이렇게 해서 탑 종목, 거래 상위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5.56% 엄청 많이 올랐네요. CS 골드만 들어오고 모건스탠리 좀 팔고 나가고요.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엄청나서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조금 상승 마감했네요. 상승 마감했네요. 50% 보유율까지 도달했고요. 과거에 48, 50까지도 갔었네요. 지금 이제 팔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주워 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51%까지 가는 거 보니까 아직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요. 차트상으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차트가 조금 혼란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LG 생건 또 4,000원 올랐네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고, 기아차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네요. 예. 외인들은 팔았지만 기관들이 조금 사고, 특히 개인들이 좀 더 샀나 봅니다. 음, 지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좀 봐서 33%까지 떨어졌고, 과거에 사모았을 때 40%, 43%, 39% 이렇게까지 갔었네요. 39, 43. 지금 보유율이 33%니까 점점 더, 외인 기관 보유율이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음, 외인들은 진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엄청난 수량을 외국인처럼 갖다 막 팔진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기세 같은 것도 많이 꺾이고, 특히 5일선, 평균 5평, 이평선 5일선이랑 21선이 꺾여 반대로 갔고, 데드 크로스 느낌인데, 21선이 또 밑으로 또 하향하고 있고, 61선은 아직 그래도 그대로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큰 흐름세는 끊기지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또 하향 조정을 받다 보면 이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LG전자도 살펴봤었고, 생건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포스코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좀 팔았네요. 기관 팔고 메인은 조금 사고요. 순익률이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 음, 근데 계속 흐름이 끊겼네요, 이게. 포스코는 약간 흐름이 끊긴 걸로 보이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C소프트, JP모간 나가고, CT 들어오고, 기관이 많이 팔았네, 기관이. 매출액, 와, 억 원이니까 좋네요. 2조 3천억. 4천억이네, 2조 4천억. 반올림해서. 역시 100만 원 정도 찍을만 하다 싶네요. 역시나. 순이익률도 장난 아닙니다. 예. 순이익률도 역시 오래 두고 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비싸요. 저 같은 주린이들이 들어가기 너무 비쌉니다. SK텔레콤 역시 잘 들어가고 있고요. 외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네요. 외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과거 37%대도 갔었고, 보유 40%도 갔었고요. 외인들이 조금 더 보유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네요. 42%도 뭐 찍고 그랬었네요. 지금 현재 35% 정도 되니까, 36% 정도 되니까 아직 외인들이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고요. 시너지 확보를 위해서 AI 관련, 뭐 5G 관련해서 신성장 동력을 뭐 국가 지정으로도 하기도 했으니까, 아직 그렇게 막 위험한 주식이다라고 생각하기 어렵죠. 현금 흐름도 탄탄하고요. 부채 비율도 높지 않고, 좋습니다. 근데 길게 봐야 하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AP에 SK에서 UBS 일단 나가고 JP모건 들어오고요. 근데 외국인들 전체적으로는 순 매수세고 기관 매도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 매출, 영업이 나쁘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가 좀 꺾여가지고 갈팡질팡하는 분위기네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진작 좀 기세가 끊겼고요. SK바이오팜, 삼성생명 넘어가고 한전 아까 봤었고요. 은행주들은 아까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것들. SK바이오팜도 어느 정도 담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정도 가격 14만원대 후반 정도에서 좀 담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외인 보유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6%까지 있었던 적이 있네요. 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마블 거의 13만원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외인들 계속 팔고 있고 보유율 같은 경우엔 23%, 25.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가지고 외인이나 기관이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차트를 볼 때 어떨까요? 단기 조정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뭐 정책적으로 뭔가 좀 운영진이랑 게임 운영진이랑 어떤 게임 유저들 간의 좀 불화 같은 게 아직 그렇게 총체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어가지고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넷마블이 좋은 기업이긴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TNG 한번 볼게요. 메릴린치 나갔고요. UBS, JP모건 나갔고 CT 들어오고 머건 스탠리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면 딱 적기라고 보이고요. 지금 들어가면 딱 좋네. 지금부터 더 떨어지더라도 물 타가지고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SO1 오늘 좀 떨어졌네요. 국제유가 떨어져서 그런가? 디스플레이 아까 받고 빅히트 JP모건 나가고 UBS 나가고요. 외인 기관 팔고 있고 연기금 매수 덕에 성장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그때 고점을 찍고 이제 조금씩 조정을 받는 걸로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단기 조정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외인들도 이제 팔자로 돌아섰네요. 계속 샀는데 이거는 좀 더 관망하면서 좀 지켜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KTNG 아니 KT 역시 믿어 의심치 않은 KT CJ제일제당도 역시 믿어 의심치 않는 CJ제일제당입니다. 외인들 더 샀네요. CT 들어오고 CS 들어오고 기관은 또 팔았어요. 해외 시장을 또 뭐 흔드는 어떤 것이 있나 보네요. 기업은행 오늘 올랐고요. 오리온이 오늘 500원 더 올랐습니다. 13만 6천원 종가 마감했네요. CLSA 팔고 골드만 팔고 모건 스탠리 팔고요. 저도 팔았습니다. 조금 외인 기관 다 사는데 전 팔았어요. 단백질물 관련 출시 이거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즘에 단백질 관련해서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영업이익 15% 증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외 진출을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순이익률 아주 좋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아진 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외로 나가려고 할지. 보유 유보액으로 좀 진행을 하겠죠. 주당 배당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아직 하락에서 상승 흐름으로 좀 움직인 걸로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좀 매도를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률에 좀 다다라가지고 매도를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지켜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랜드는 쭉 지켜보고 있고요. 아모레지가 그때 화장품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모레 등등 뭐 콜마 등등 해가지고 화장품 쪽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마트 오늘 좀 올랐고요. 그러면 현대백화점 이런 것도 올랐을까요? 대한항공 오늘 떨어져지고 항공주는 조금 아직 좀 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거 제약 넘어가고요. 제약회사 넘어가고 약품 넘어가고 중공업 넘어가고 대한통운이 왜 떨어졌지? 시티 근데 매도세가 좀 더 가능하고요. 근데 전체적인 매수세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도네요. 관련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있고, 네, 이런 것들 좀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반사이 코로나 수혜주라고 봐도 되죠. 예, 무방하죠. 언택트라고 하는 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건 사고 팔고 경제활동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만나지 말고 해야 할 것들은 말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그 직접 가지 않고 어떻게 배송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수혜주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은 조금 더 떨어지 크게 떨어질 것 같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외국인 보유율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이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비싸네요. CJ 대한통운이 좀 비싸네요. 생각보다. 순이익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영업이익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매출액이 엄청 늘었는데 과거 2017년 매출액과 비교해가지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긴 했는데 단기 순익도 예전보다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이 없어서 이건 주가로 뭐 사고 팔고 해서 그렇게 큰 메리트를 못 느끼겠네요 저는. GS 키움증권 상승했네요. 전 좋습니다. 삼성카드 좋습니다. 메릴린치 들어왔네. 이건 사태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GS 시티그룹 들어왔습니다. 쉐브론이 베팅했다고 했는데 쉐브론 저도 쭉 그 종목 보고 있었는데 이거 즐겨찾기를 쉐브론도 했었는데 음, 물론 이제 제가 매수를 하지 못했지만 GS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 떨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직 너무 저평가긴 한데 주식 그 가치로 봤을 땐 조금
좀 더 하향 조정을 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OCI도 오늘 또 떨어졌네요. 한국가스공사도 떨어지고 도전비주얼은 오늘 떨어졌네요. CJ가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네, 95,200원 선에 종가 마감했고요. 신세계. 신세계가 떨어졌네. 이마트가 올랐는데 신세계가 떨어졌어요. JP모건에서 시세 차익 실현하고 나갔고요. 재평가를 한번 받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단기 순이익이 지금 2020년에 적자로 전환돼가지고 이건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거죠. 오프라인 쪽은 다 대부분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도 지금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진로 지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LS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뚜기 가뚜기인데 사면 좋겠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효성은 좀 대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현대백화점 조금 오르긴 했네요. 메리츠 화재도 조금 요즘 체크포인트를 해서 눈여겨보고 있고요. 메리츠 화재. 네, 지켜보고 있고요. 코덱스가 은근 시총 순으로 봤을 때 꽤나 높은 순위에 들어와 있네요. 농심도 뭐 지금 가격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NHN은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네요. 한국 콜마 역시 올랐고요. 한정 KPS 지금부터 조금씩 더 담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융주는 지금 좀 아니지 않나. 예, 이 정도 올랐으면 딱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저도 좀 조정하고 매각하면서 지금 다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롯데도 지금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본 다음에 평가해서 조금씩 팔고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RG, 넥스원, CJ, CGV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롯데제과는 이제 슬슬 매도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떨어지면 또 사면 되고요. 롯데하이마트는 연일 하락하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하락한 거에서 다시 복구가 되긴 했는데 외인과 기관들이 진짜 계속 팔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11%, 10%까지도 보유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않나 싶고요. 네, 진짜 좀 지켜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사태를 관망하다가 뭐 한 300원 정도 더 오르는 시점이면 그때 타이밍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원, 300원 올랐을 때 그때 같이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항공주가 확실히 좀 오늘 약세네요. 삼양도 많이 떨어졌네요. 삼양홀딩스. 개인적으로 삼양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외인 기관 동시에 팔았고요. 야, 이거 진짜 무섭네요, 이거. 전체적으로 홀딩스 봤을 때 AA- 트리플,
풀은 아니고 업종폰 29인데 18배면은 뭐 괜찮고 성금 배당 수익률 2% 나쁘지 않고 음, 서프라이즈는 없었고 투자 활동은 좀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긴 하겠죠. 네. 영업이익 괜찮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매매 동향을 한번 좀 볼까요? 7%, 7.6%, 8%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계속 매도를 하는 관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네요. 과거 6%까지 간 적이 있는 걸로 5%까지 간 적이 있네요. 5% 정도? 5%까지도 간 전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매도를 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외인이나 기관들이 좀 더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관망해서 원하는 좀 균형적 가격 그 정도 이하 수준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진 오늘 좀 많이 떨어졌네요. 어제 좀 많이 오르더니 오늘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SPC 삼립 계속해서 크게 올랐는데 조금씩 조정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삼양사 많이 떨어졌네요. 매매 동향 봤을 때 4.5%, 5%. 삼양 쪽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적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기관이나 외인들이 좀 적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느껴지고요. 때가 되면 올라가겠죠. 저도 여기에 좀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조금 더 관망해 볼 생각입니다. 빙그레가 역시 답이었다 생각이 되네요. 예전부터 빙그레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 BGF도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위력을 내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얘도 좀 관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보증권 오늘 80원 떨어져서 7,470원, 선부터건 30원 떨어져서 3,510원 종가 마감했고요. 교촌 FMB도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많이 떨어졌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조금 더 하향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관망하고 있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눈에 좀 들어오는 것들이 딱히 안 보이네요. 한 대략 10페이지 정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홀딩스도 농심 보통주와 비슷하게 하락했고요. 삼천리 JP모간에서 조금 시세 차익을 봤지만 계속 꾸준하게 횡보하네요. 꾸준하게 횡보하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이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과거 모습은 거의 되찾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역시 항공주 에어부산도 떨어졌고요. 신도도 연일 하락세.
상승 좀 했다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를 때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혜태제과 식품도 오늘 1% 넘게 빠졌네요. 혜태제가. 혜태제과 식품에서 혜태에서 지금 아이스크림 판 게 조금 크긴 한데 적자를 어느 정도 네 부채 비율을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이익률이 조금 많이 개선되긴 했고요. 영업이익도 개선됐고 당기순이익이 조금이지만 개선이 되었고 부채 비율이 아직 높네요. 200%로 당좌도 별로 없고요. 퍼센테이지 유보율도 막 대단하다 싶을 정도는 아니고 아직 좀 가야 할 길이 좀 멀지 않나 싶습니다. LG우도 오늘 떨어졌네요. KCTC도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대략 이 정도로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순으로 살펴봤고 다음 하락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볼게요. 삼성출판사가 좀 가슴이 아프네요. 네, 딱히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네요. 하한은 없었고 상한은 있었겠죠? 하락받고 상승. 애경유화. 네이버가 오늘 많이 올랐네요. JP모건에서 또 들어왔네. 쿠팡과는 대립점을 세우고 있겠죠. 한국 시장에서는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것 같은데 나중 되면 어떻게 제휴 협약을 맺든 하겠죠. 뭐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네요. 네, 눈에 띄는 게 없고요. 대략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2월 19일자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코스피 오늘 3107.6위선에 마감되었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